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강제징용공 피해자 분들과 싸우겠다고 4억 원의 국가 예산을 소송 예산으로 잡았어요. 빨리 제3자를 통해서 변제를 해주겠으니까 그 돈을 받아라. 일본한테 자꾸 개기지 마라. 어떻게 국가의 세금을, 우리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일본에게 유리한 짓을 한다고 4억 원의 예산을 잡습니까? 미친 정권이죠. 행안부 산하재단에 4억 2천만 원 예산안을 마련해서 제3자 변제 공탁 거부 법원이 수용하자 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일본의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짜 조선 총독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 세금으로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싸우겠다는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미친 나라죠. 2018년 10월 30일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모습인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뒤에서 이끌던 게 조국 민정수석이었어요. 요거를 조국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문재인 정권이 진짜 반일 정권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에이, 설마 어떻게 친일이겠어, 어떻게 적폐랑 한몸이겠어. 조국도 속았던 거죠. 자기는 강제징용공 피해자 소송에 민정수석으로 열심히 대응을 해가지고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밉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은 제3자 변제로 우리 돈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받는 거를 거부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라고 윤석열 정권이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국가 세금을 4억 이상을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일본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부 국가의 의미가 완전 상실된 상황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 2천만 원을 신청했어요. 조정식 의원이 이걸 조사를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판결금을 지급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예산 4억 2천만 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일본 기업 대신에 정부가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피해자와 유족들은 거부를 했어요. 이건 사과, 사죄의 뜻이 담긴 배상금이 되어야 하지,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 기업들이 이걸 배상을 합니까? 미친 짓이죠. 그래서 모든 법원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제3자 변제는 허용될 수 없다 했는데, 외교부와 지원재단은 이에 불복해서 12건의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를 투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국가 세금을 쓰는 이런 미친 정부. 예산 4억 2천 중에 2억 원을 법률 자문료와 소송비 등에 지출할 계획이래요. 대형 라팜인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에 지급할 비용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암담하네요. 첨단 산업에 대한 예산은 완전 삭감, 아예 영원이에요. 영원. 반도체를 경기 용인 평택에 2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경북 구미에 350여 개의 반도체 업체들을 유치하겠다. 예산이 8조 6천, 3조 3천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은 영원이에요. 안 쓰겠대요.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와 미래가 달린 최첨단 기술들에 돈을 안 쓰겠답니다. 일본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또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수천억씩 있는데, 경북 포항에만 154억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영원. 디스플레이도 충남 천안 아산에 2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2,200억이 필요한데 영원. 지금 14조 3천억이 필요한 예산을 154억으로 퉁쳤어요. 경북 포항은 윤석열 정권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154억 조금 쓰긴 썼는데 큰일입니다. 서민들,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모두 삭감이에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편하게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뽑아주고 정치인들 뽑아주고. 국가의 존재 의미란 게 그런 건데 세금 내는 국민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산 삭감이 대부분 약자들에 들어갈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인데 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어린이 병원 가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하더니 미수가 지원 42% 삭감. 어린이집 예산 삭감. 소부장,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 국산화하는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일본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매화크를 끼칠 수 있으니까 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본국에게. 우리가 어떻게 일본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냐 감히. 그래서 예산 전액 삭감. 어르신을 못 돌보게 됐어요. 돌봄 사업 예산 80% 삭감. 어르신들이 다 뽑아줬는데 윤석열. 어르신들은 이런 거 모르죠. 어르신들이 판단 능력도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학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못 배운 분들이 많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해서 판단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기에다가 고령으로 인해서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니 윤석열을 아무 노인 공약도 없는 윤석열 뽑아주고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공공 무료 와이파이도 이제 돈 내야 돼요. 공공 와이파이 예산 대폭 삭감. 이게 서민들 위한 정책들인데, 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였다. 반도체도 우리가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 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약자 복지 챙기겠다고 이러더니 노인, 청년, 어린이 예산 10조 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 국방 예산 1조 5천억 삭감. 국정과제라던 치매, 노인 복지 예산 대폭 삭감. 치매 안심센터 사업비 43.8% 삭감.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34.5% 삭감. 방산 예산, 신형 자주포 개발 예산도 없애버렸어요. 잘하고 돈 잘 벌고 있는데 K9 자주포. 경찰 수사비도 4.8%
38% 감축. 경로당의 냉난방비 예산 삭감. 겨울 이제 돼서 노인분들이 고생을 좀 해보셔야지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에너지 복지 예산 429억 삭감. 일자리 예산 1조 5천억 삭감. 청년 관련 예산 1조 5천억 삭감. 오송 참사 잊었나? 긴급 재난 대응 연구 예산 90% 삭감. 이제 되져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재난, 인재, 사건 발생해도 신경 안 쓰겠다. 비료가 꼭 필요한가? 비료 가격 안정 예산 800억 삭감. 농사 짓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방 농사 짓는 분들은 윤석열 국내임은 다시는 찍으면 안 됩니다. 탄소 중립 예산 8,017억 삭감. 기업들 어떻게 앞으로 수출을 하라고. 큰일 났네요. 임산부, 학생, 과일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이게 이재명이 하던 거였는데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소상공인 여러분 자영업 하신 분들 이제 큰일 났네요.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는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해요. 전액 삭감. 한부모 가정, 싱글맘, 싱글마더 예산도 삭감이에요.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 73% 삭감. 중국의 고구려 발해 역사 왜곡 대응 예산 25% 삭감. 독도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삭감이에요. 33년 만에 과학 예산 삭감. 미래에 위한 기초 연구 생태계 무너질 수도 있다. 요게 33년 만에 최초로 연구 개발 예산이 삭감된 건데 IMF가 있고 경제 위기가 있어도 R&D 연구 개발 예산은 삭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33년 만에 최초로 삭감을 한 겁니다. 양곡비 지원 예산 5.1% 삭감. 스마트 공장 예산 1,457억 원 삭감. 미수가 지원 예산 42% 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전부 다 모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모았는데도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다 삭감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국방비 이런 것도 다 삭감이에요. 왜 대통령이 되었나 알 수가 없어요. 왜 국가가 존재하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하대요. 예산이 넘쳐나는 남아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어떤 정부건 지방자치단체건 항상 부족한데 선후 어떤 예산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먼저 써야 될 거, 나중에 써도 될 거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입니다. 서민들,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예산들은 삭감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쓸데없는 걸 삭감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정권 더 이상 분노하기도 지친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몇 조 지원, 베트남에 몇 천억 지원 여기저기 돈은 퍼주고 다녀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왜 지가 퍼주고 다닙니까? 국내힘 덕택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레고랜드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도로공사 부채가 36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김진태의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졌어요. 한국도로공사가 빚이 36조 원이랍니다. 연간 이자만 9천억 이상을 내야 돼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100수십조를 투자를 해줘요. 미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강대국을 왜 우리가 투자를 해줍니까? 우리 약자들, 서민들 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면서 왜 미국한테 퍼줘, 우크라이나한테 퍼줘, 베트남한테 퍼줍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민주계열이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 전략 없이 윤석열만 까면 된대요. 이재명이 민주당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도 전략을 바꿔야 돼요. 계속 민주당을 끌어안고 수박들 고쳐 쓰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수박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박이에요. 문재인이 이낙연의 성은을 입어 국회의원이 됐고 찰지게 돈과 권력을 누렸는데 구태 정치 계속 하고 싶은데 이재명이 단식 투쟁을 24일을 하고 같이 가자고 이러는데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내년 총선까지 가면은 수박애들은 이제 공천 못 받는데 이재명이 참 바른 얘기를 한 것 같아. 우리가 잘못됐었던 것 같아. 이렇게 사과를 하고 마음을 고쳐 먹을까요? 과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얘들은 끝까지 이재명 죽이기 계략을 짜고 있어요. 아직도. 하여튼 지금 서민들, 약자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고 나라 망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은 대폭 확대를 해요. 핵폐수 대응 예산 7,400억 대폭 확대. 이거는 핵폐수 무단 투기 방류를 아예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국가의 혈세를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이런 데다 씁니까? 요거를 모니터링하고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한다고 핵폐수의 위험한 성분 물질들이 사라집니까? 반장할 일이죠. 이런 예산은 확대 하고 있어요. 또 이게 중요한 예산입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 보조금 작년 대비 26억 더 증액했어요. 231억이나 보조금을 퍼주겠답니다. 자유총연맹은 태극기부대의 헤드쿼터 아니에요. 이런 미친 단체들한테는 국가 세금을 증액을 시켜줘요. 미친 나라. 그리고 여가부 예산 1조 5천억 4년 만에 50% 증가했어요. 아니 여가부 없앤다고 했더니 여가부 예산을 오히려 더 늘리고 있습니다. 서민들, 약자들 미래를 위한 예산 안 쓰고 폐지한다던 여가부 예산 또 늘었다. 전년 대비 9.4% 증가. 여가부 2027년까지 공공부문 여성고위직 비율 30%로 높일 것. 없앤다는 여가부는 왜 자꾸 예산을 올려주는겨? 언론 개혁해야 돼요. 다 조져야 돼요. 보수 단체들 다 돈줄 끊어야 돼요. 말이야 쉽죠. 긴축 재정한다면서 서민 약자들 예산은 다 삭감을 한 윤석열이 대통령 직속위는 식사비만 11억을 썼답니다. 대통령 직속위 업무 추진비 전수조사해보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식비만 11억 3천만 원을 처먹었대요. 대통령 직속위 사람들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중국 중식당에서 1억 8천만 원
식사비로만 1억 8천만 원을 썼대요. 김문수의 경사노위는. 쓸데없는 돈은 돈에 쓰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데는 안 쓰고. 긴축 재정 한다더니 대통령 관저의 주방기구랑 가구 사는데 20억을 썼대요. 대통령 관저의 주방기구, 가구 구매 비용 20억 원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일입니까? 이 불경기 상황에. 약자들의 예산은 다 삭감을 해버리고 그냥 청와대에 있지 무슨 용산으로 이전을 하고 관저를 다시 꾸미고 합니까? 이게 다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시작은 문재인 때문 아닙니까? 세금 들여서 개설한 청와대 유튜브, 또 국가 세금 들여서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대는데 구독자가 7명이랍니다. 아니 무슨 청와대도 떠났는데 청와대 유튜브를 국가 세금으로 만듭니까? 누가 본다고 이걸? 유튜브 채널 만드는 담당 직원들 7명이 구독을 했나 보네요. 오빠 꺾이지 마. 막 쓰그라.